네, 안녕하세요. CNA 논술에서 수업하고 있는 강사 이기라입니다. 오늘 CNA 논술 전반적으로 어떤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 2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해력이랑 어휘력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요. 한국 청소년들의 어휘력과 문해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이거는 2021년 중학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중학교 3학년 학생 10명 중에 1명만 혼자서 교과서를 읽고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어휘력이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즉, 어,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개념어들이 교과서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없는 학생들이 많다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과서를 읽고 맥락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이 학생들은 참고서를 읽고 참고서에 있는 요점 정리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암기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교과서를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학습에 당연히 누수가 생기게 됩니다. 어, 게다가 이제 피사에서 조사한 디지털 문해력 같은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국이 최하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일단은 덴마크나 아니면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상위권으로 나왔고요. 그다음 우리 한국이나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헝가리 등과 함께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피싱 메일에 대해서 학생들이 반응하는 결과를 이제 보고 점수를 매긴 것인데요. 어,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적어서 보내면, 설문지에 적어서 보내면, 어, 최고급 이제 뭐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는 이제 피싱 메일에 학생들이 반응한 결과치를 이제 통계로 낸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받겠다고 이제 부모님의 어떤 개인 정보나 본인의 개인 정보를 그대로 설문지에 적어서 이제 보냈는데요. 이처럼 이제 문해력이 부족하게 되면 물론 학습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전반적으로 삶 전체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 언론이나 또는 이제 가짜 뉴스나 또는 이런 피싱 메일이나 이런 정보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릴 수 있는 결과가 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해력의 결과는 소득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부모님의 이제 문해력의 결과가 자식들과 비슷하게 네, 그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알 수 있습니다. 문해력은 독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 의사 결정 능력, 협상 능력 등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삶의 질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좀 발전한 국민에게 이러한 비판적인 어떤 사고, 자신에 대한 성찰, 다양성을 존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없다면 당연히 많은 어떤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오늘 이제 준비한 차례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데이 패러다임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교육인 IB 교육과 CNA 프로그램 간의 이제 연관성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CNA 논술 2월에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정된 2028년 대입제도 개편 시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적용 학년은 현 중3, 이제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이 적용 학년입니다. 어,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통합형, 융합형 수능으로 과목 체계가 개편된다는 점입니다. 네. 수능 국어나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전부 폐지가 되고요. 사탐, 과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수능에서 문학, 독서 공통의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선택 과목이었었는데 개편 수능에서는 이것이 모두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어, 화법과 언어에서 이 언어와 같은 경우 이제 문법이 되는데요. 지금 적용 학년부터는 문법이 공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 수능에서는 수원, 수투가 공통으로 들어가고 이제 선택 과목이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이제 대수 이게 이제 기존의 수원이 되겠고요. 미적분 이게 수투가 됩니다. 여기에 확률과 통계가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고 심화 수학은 이제 추가되지 않는 쪽으로 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문과 수학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수학의 범위는 축소가 되고 국어의 범위는 이제 확대된다라고 어, 예, 결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통합사회, 통합과학 모두 응시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탐 9과목, 과탐 8과목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었는데요. 대체로 그러면 이제 문과 쪽의 학생은 이제 사탐 쪽을 이제 선택하게 되고 이과 쪽의 학생들은 과탐 쪽을 선택하게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폐지가 되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모두 응시하는 쪽으로 개편됩니다. 어, 이제 입시에 이제 두 기준이 하나가 이제 수능이고 하나가 이제 내신일 텐데요. 내신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네, 변화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1등급이 이제 10%, 그 다음에 2등급까지 따지면 누적 34%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내신의 등급이 예전처럼 그렇게 큰 메리트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한 이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대평가라는 건 자신의 이제 원점수와 이제 평균 점수가 이제 표기가 되고 여기에 절대평가, 그러니까 기존의 수미양가 이제 뭐 이제 학부모님들은 그 수미양가 체제와 그 다음에 상대평가가 같이 병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년 8월에요. 또 이후에 이제 29학년도부터 또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어떤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9년에 어떤 변화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수능을 이제 이원화하겠다와 내신을 이제 외부 평가제를 도입하겠다. 요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주요 쟁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이원화라는 건요, 이제 어 기존 이제 수능을 이 등급제로 바꾸고 수능 1과 수능 2로 이제 나누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능 1 같은 경우는 언어 수리 능력 평가가 수능 1에서 이루어지고요. 선택 과목을 이제 수능 2에서 이제 에, 그 평가하겠다라는 게 이제 큰 틀입니다.
여기에 이제 절대평가를 이제 적용을 하고요. 수능 2에서는 이제 선택형 문제와 함께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1이 일종의 약간 자격고사 식으로 이제 평가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상위권의 이제 대학일수록 수능 2를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내신에서는 어 이제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이제 기존의 28년도 이제 확정은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이제 병기인데요. 이걸 완전한 절대평가제로 바꾸고 시험을 외부 기관에서 네, 출제하는 걸로 전환하겠다. 라는 계획입니다. 이제 외부에 이제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내신 문제를 출제를 하고 이제 지필 평가가 되겠죠.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지필 평가를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서 출제를 하고 이것을 이제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고등학교가 동일한 시험지로 지필 평가를 보게 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문제점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고교 서열화가, 어, 있을 수도 있는, 예,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에 이게 이제 내신 부풀리기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의도에서 이제 이렇게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기존의 수행평가는 계속 이제 학교에서 출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 부풀리기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까라는 어, 이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2에서 이제 논서 수령 이제 문항이 이제 이제 수능 1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언어 수리 능력 시험을 보는 것이고 수능 2에서는 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을 선택형 이외의 논서 수령 문항으로 출제하겠다. 이게 이제 수능에서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적으로는 지금 초등 고학년부터는 수능에서 논서술령이 도입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전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신이나 이제 수능이 이제, 만약에 29년도에 지금 논의되는 방향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면 아무래도 수능 2의 중요성이 조금 커지겠고요. 또한 이제 논서 술령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 요게 또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제 이 논의된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내신이나 또는 이제 수능에서의 변별력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주요 대학의 대학별 고사가 이제 부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좀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CNA 논술에서 지향하고 있는 교육 방향인데요. IB 교육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에서 이제 따온 약자입니다. IB 교육이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어, 앞으로 이제 도래하게 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역량들을 아이비 교육을 통해 키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집어 넣는 어떤 교육이 아니라
말하기나 글쓰기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낼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의제를 선택하고 자신이 이것을 어, 이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 스스로 과정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비 교육은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어, 저희도 이러한 이제 아이비 교육에서 이제 도입하고 있는 말하기 글쓰기 교육을 워크북에 직접 적용하여 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CNA 논술 프로그램 워크북 구성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위일체식 수업을 지향하는데요. 먼저 학생이 정해진 그 주의 선정 도서를 스스로 읽고, 그다음에 워크북을 이 정해진 곳까지 워크북을 학생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해오게 됩니다. 그다음 학원에 와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토의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정제된 말하기로 표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를 글쓰기로 수렴해내는 과정까지 학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담임 교사가 1대1 첨삭을 통해서 학생의 글쓰기를 좀 더 완성된 문장과 이 통일된 생각으로 표현해낼 수 있게끔 지도하게 됩니다. 독서의 이제 선정 도서는 학생들의 교과 과정을 고려해서 월별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또한 그 주에 만나게 되는 도서와 또 그 다음 주의 도서들이 서로 연계가 되면서 배경 지식을 확장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프로그램이 12달 돌아가게 되면 각 영역을 고르게 읽게 되기 때문에 편독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워크북 구성을 한번 보시면요. 요게 이제 저희 4학년 2월 이제 워크북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학습 목표를 제시해 주어서 학생들이 이 주의 워크북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이 무엇인지 교사와 학생이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밑에 보면 교과 연계로 어느 과목과 어느 단원에서 이것을 다루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독서 노트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요. 이제 비문학 도서와 같은 경우, 학생들이 그 도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해보고 주요 맥락을 짚으면서 이것을 스스로 출제해보게 됩니다. 이 출제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낸 문제 중에 요 문제 내가 좀 제일 잘 낸 것 같다. 라고 한 문제들을 이제 골라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고 다른 친구들이 정답을 맞추고 이런 활동들도 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짚은 주요 맥락들이 친구들도 중요하게 짚어냈는지 또는 내가 짚어낸 게 좀 주요 맥락에서 약간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학년인데요. 네. 이제 6학년 친구들도 이제 요렇게 네,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이제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이제 배경과 문제들로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4학년인데요. 4학년 같은 경우도 이제
읽은 내용, 선정 도서에서 읽은 내용과 연계해서 좀 더 배경 지식을 확장해 줄 수 있는, 어, 선정 도서 외 제시문이 이렇게 배경이라는 꼭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또 역시 외부 제시문 문제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제시문을 함께 읽어보고 여기와 관련된 문제를 한 세 문제 정도 네, 풀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해력과 그다음에 이제 추론적 독해까지 이제 키워줄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학년, 예, 고학년의 이제 배경 음, 제시문이고요. 요때 이제 저희가 이제 세계 지리를 수업을 선정 도서로 선정해서 수업을 하면서 거기와 관련된 이제 배경 제시문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어, 여기에서는 요 제시문을 이제 함께 읽으면서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중요 내용들을 잘 짚고 밑줄을 치고 정리를 하였는지 함께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매주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제 요것도 이제 아까 이제 저학년에서 독해 문제와 같이 이제 고학년에도 이렇게 이제 문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강사가 중요한 지점들을 좀 제시를 해주고 아이들이 이런 어떤 독해 제시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중요하게 잡아야 되는 방향은 무엇인지 강사와 함께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세 문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주요 내용들을 잘 확인했는지, 어, 또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잘 파악하였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배경과 이제 문해력 문제까지 이제 풀고 그 다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게 선정도서와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선정도서와 관련된 문제 중에 일단 어휘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4학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단어 이제 개념어는 거의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80% 정도는 이제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자를 확인을 해보고 이 한자가 들어가 있는 여러 단어들을 같이 이제 확인해 봅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맞춤법을 이제 확인을 해 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알고 있던 이제 맞춤법이 그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틀리는 맞춤법들을 점검하고 이를 교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학년의 이제 어휘력 문제인데요. 어, 요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어휘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이렇게 고주 선정 도서에서 조금 중요하게 다뤘던 어휘들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고학년, 5, 6학년과 같은 경우는 한자 성어를 이제 매주차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의 뜻과 그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 이 한자 성어를 사용하는지를 함께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도서의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어, 문제는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객관식 문제도 들어갈 수 있고요. OX 문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답형 주관식도 들어갈 수 있고요. 어, 또 이제 매주차 독서 문제에는 한 문제는 반드시 루브릭 문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루브릭이라는 거는 이제 채점 기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이제 중요하게
꼭 짚어야 될 내용이 뭔지 채점 기준표를 강사와 그다음에 학생이 함께 확인하고 거기에 이제 수렴하는 조건과 발문에 수렴하는 글쓰기를 매주차 네, 훈련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고학년과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독서 문제 이제 확인을 해보고 이 루브릭 채점 기준표에 맞춰서 본인이 쓴 서술형 문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쓴 문제를 스스로 읽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성취 기준표에 이제 채점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쓴 글이 얼마나 발문과 조건에 수렴하였는가 네,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토의 문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토의 문제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 제시문이 네, 들어가게 됩니다. 복합 제시문을 읽고 중요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 조건에 맞춰서 역시 작성하였는지 예, 이렇게 확인해 보게 되고요. 이 토의는 이제 본인의 어떤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들어봄으로써 서로 이제 다른 의사를 이제 포용하는 이제 방법들도 이제 배워 나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고학년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6학년 같은 경우는 네, 세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네, 2월부터는 이제 중세부터 해서 현대까지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토의 문제에서는 복합 제시문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교 분석해 보는 문제. 그다음에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작품이 어떻게 다른지 사회상과 관련해서 네,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토의 문제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정도서 제시문뿐만 아니라 외부 제시문들이 함께 이제 들어가서 아이들의 생각을 조금 확장해 줄 수 있고 다양한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제시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적 독해 문제와 함께 이렇게 이제 사회상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추론적 독해 문제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어, 저희 이제 CNA 논술에서는 이제 어 4학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찬반 토론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토론은 언어에 있어서의 모든 영역을 다각도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토론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본인이 봤을 때 나의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료를 분석하고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 그 자료를 적용하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그것을 말하기로 표현하는 것까지 이렇게 그 능력을 네,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거는 이제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니고 모둠을 이루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경쟁과 연대를 함께 배울 수 있는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같이 이제 모둠을 이룬 친구들끼리는 작전 타임에 함께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더 논리적인지를 친구들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는 능력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집단 지성의 힘을 또 친구들이 어,
이 학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포용하고 존중할 줄 아는 능력일 텐데요. 상대의 의견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메모하고 그리고 상대의 쟁점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청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해 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NA 논술에서 토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6학년 친구들이 이제 2월에 하게 될 이제 토론 제시문입니다. 요게 지금 제가 이제 넣은 건 한 페이지를 넣었는데요. 두 페이지 정도로 이제 토론 제시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어, 분석하고, 어, 각 쟁점에 어떠한 근거들을 적용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거를 좀 더 설득력 있게 네,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요거를 이제 작전 타임에 친구들과 함께 토론 준비표를 같이 이제 확인을 하면서 조금 더 완성된 어, 근거를 네, 만들어 나갈 수 있죠. 어, 그리고 이제 고학년 이제 하반기 이제 6학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이제 요렇게 찬반 토론이 양쪽으로 입장이 나뉘고 약 4페이지 정도로 이제 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토론 활동을 통해서 이제 토론 준비표와 그다음에 이제 루브릭 평가표 그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토론 일지를 또 이제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의 핵심 쟁점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그 주요 내용 중심으로 메모해서 그 말하기를 할 때 상대의 쟁점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그 뒤로 이제 교차 질의와 이제 반박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말하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한 어떤 토론의 과정을 스스로 이제 평가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 토론 토론을 하고 나서 이제 강사가 피드백을 주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막 토론의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이제 칭찬과 독려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강사들이 피드백을 해줍니다. 또 이제, 많이 이제 토론을 진행한 반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어떤, 어, 말하기가 될 수 있도록 부분 부분 조금,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드백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토의 토론이 다양한 친구들의 생각을 듣고 또 나의 생각을 이제 발산해 나가는 어떤 활동이었다면 논술하기는 이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또 내가 발산해 냈던 이제 활동을 정제된 글쓰기로 수렴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어, 어떤 그 수행 과제에 대해서 적합한 어휘를 사용하여 문법에 부합하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문장 구성력을 좀 더 완성도 있게 키워나갈 수 있고요. 전체적인 글쓰기가 얼마나 짜임새 있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통일성 있게 글을 써 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 주차 논제가 주어지는데요.
초등학교와 같은 경우는 매주차 두 가지의 논제가 주어지고, 그 그 반에 맞게, 네, 선생님들이 선택해서 아이들이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글을 읽어보고, 루브릭 평가표, 이제 뭐, 첨삭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1대1 첨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첨삭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자기 글을 다시 읽고 퇴고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루브릭 평가표도 스스로 한번 작성해 보게 됩니다. 1대1 대면 첨삭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쓴 글의 수준에 맞게 강사가 개별 지도를 하게 되고요. 어, 분명하고 적합한 어휘를 사용하였는지, 그 다음에 불필요한 표현은 없는지, 지나치게 길게 구성된 문장은 없는지를 통해서 간결하고 정제된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또한 부분 부분 이제 어, 학생에 따라서는 고쳐쓰기를 진행함으로써 조금 더 다음에는 더 완성도 있는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도하고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CNA 논술에서 2월 프로그램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네, 함께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생활을 이제 3월에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고, 어, 친구들의 생각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글쓰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과 같은 경우, 역시 이제 학교 생활을 좀 더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꺼낼 수 있는 네, 이런 훈련을 진행합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과 같은 경우는 토의하는 즐거움, 즉 말하기의 즐거움을 이제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선정 도서를 통해 네, 확인해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는 교과 연계 도서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우게 될 다양한 교과 지식들을 선정 도서를 통해 이제 미리 확인해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한국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 수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재는 어떠한 과거가 집적이 돼서 만들어진 것인지 네, 생각을 해보고 또한 미래에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쌓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세계사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유적과 유물이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워크북에 들어가 있고요. 지도들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공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역사에서 단편적인 지식을 아이들이 암기식으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쟁점들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고 좀 더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이제 1월에 네, 어, 이 후삼국까지 후삼국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요. 네, 2월부터는 이제 후삼국 통일 과정과 그다음에 고려시대 조선 전기까지 네, 요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후 수업은 이제 여름방학 때 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7, 8월에 조선 이제 후기부터 해서 현대 이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까지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사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 유럽부터 해서 어, 1, 2차 세계대전까지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세계사 수업도 이제 마찬가지로 세계 속에 우리가 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함께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과정으로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학년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사회 교과를 미리 이제 선정 도서를 통해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 학습을 하고 그 이후에 독후 활동, 여러 가지 뭐 마인드 맵을 이제 해본다던가 역사 신문을 만들어 본다던가 또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5, 600자 정도의 글쓰기를 한다던가를 통해서 역사관을 좀 더 이제 내재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또한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는 2월에 이제 이 과정을 끝마치고 나면 마지막 주에는 본인들이 1, 2월에 배웠던 역사 지식에 대해서 진단평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진단평가는 이 역사 지식만 보는 건 아니고요. 어휘와 독해, 그다음에 어, 한국사, 세계사, 그러니까 5학년은 이제 한국사 영역, 이제 6학년은 세계사 영역, 이렇게 해서 논리 추론력과 논술 실력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단평가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단평가를 보고 나서는 학생 개개인별로 담임 강사가 이 학생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상담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2월 프로그램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녹화 마치겠습니다.